3.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스스로 결정한 단 하나를 위해 노력하는 외골수가 되어라. 조지 S. 패튼, 미국의 장군.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다. 자세히 살펴보기만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업의 핵심이 되는 하나의 제품.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항상 스스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거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샌더스 대령은 하나의 치킨 조리법을 가지고 KFC를 시작했다. 아돌프 쿠어스, 미국의 대표적 맥주 회사, 쿠어스의 창업자, 옹기니는 1947년부터 1967년까지 하나의 양조장에서 만든 단 하나의 제품으로 1500%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인텔의 이익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어떤가? 말하지 않아도 알리라 생각한다. 단 하나의 힘을 통해 남다른 성과를 이끌어낸 기업은 수도 없이 많다. 때로는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대로 팔리기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구글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검색이고, 그것은 그들의 핵심 수입원인 광고를 가능케 한다. 스타워즈. 스타워즈는 어떤가? 스타워즈가 가진 단 하나는 영화인가? 아니면 관련 상품인가? 관련 상품이라고 답했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스타워즈가 지금까지 캐릭터 완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총 6편의 영화로 벌어들인 수입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영화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벌어다 준 완구나 관련 상품은 애초에 영화가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이 언제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를 찾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 기술 혁신, 문화적 변화, 심화되는 경쟁 등으로 때로는 한 기업의 단 하나가 진화하거나 바뀌어야 하는 순간도 온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인가? 를 자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애플은 훌륭한 단 하나를 또 다른 것으로 바꾸는 동안에도 단 하나의 힘을 유지시킨 완벽한 사례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애플의 단 하나는 맥 컴퓨에서 아이맥,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을 거쳐 아이패드로 바뀌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벌써 제품의 생산 라인 가장 꼭대기에서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새로운 황금 기기가 조명을 받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들의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고 세일 상품으로 전락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단 하나가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화제를 모으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애플 제품군 전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자신만의 단 하나를 갖게 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하나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한 사람, 더 원퍼슨의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다. 월트 디즈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야간 과정을 들으며 학교 신문사의 만화가가 되었다. 졸업 후 신문사에 들어가 만화를 그리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사업가 겸 은행가였던 그의 형 로이가 월트 디즈니를 아트 스튜디오에 취직시킨다. 그는 그곳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웠고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리게 된다. 월트 디즈니의 한 사람은 바로 형인 로이였다. 월마트의 창업주 샘 월튼에게 있어 한 사람은 첫 소매점인 벤 프랭클린 가맹점을 시작할 수 있도록 2만 달러를 빌려준 장인 롭슨이었다. 롭슨은 월튼이 첫 번째 월마트를 열었을 때 매장 확대를 위해 건물 주인에게 몰래 2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는 최초의 멘토 막스 탈무드가 있었다. 10살 먹은 아인슈타인에게 수학과 과학, 철학의 핵심 개념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막스 탈무드는 어린 아인슈타인을 지도하는 6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프라 윈프라는 아버지 덕분에, 그리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워싱턴 포스트 매거진의 질 넬슨 기자에게 그녀는 아버지에게 보내지지 않았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은 처음 맺은 근로계약과 관련해 조언을 얻으러 갔다 만난 변호사 겸 에이전트 겸 매니저 겸 금융조언자 인 제프리 제이컵스였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단순한 출연료를 대가로 일을 하지 말고 직접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제안했고,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오프라 윈프라의 하포 프로덕션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서로의 음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음반 녹음 스튜디오에 조지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역대 최고의 음반 프로듀서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틴은 비틀즈의 여러 앨범에 광범위하게 참여했고, 다섯 번째 비틀이라고도 불린다. 마틴의 음악적 전문성은 비틀즈가 가진 다듬어지지 않은 재능과 그들이 원했던 음악적 결과물 사이의 틈새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음악에 들어간 오케스트라 연주와 기악 편성뿐 아니라 초기 음반의 수많은 키보드 연주는 거의 대부분 마틴이 작곡하거나 연주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혹은 관리해준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도 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를 향한 열정. 놀라운 성공담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잘 나가는 기업 혹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삶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열정과 기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단 하나를 향한 강렬한 열정 또는 단 하나의 특별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때로는 열정과 기술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도 한다. 그 두 가지는 언제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상파 화가 중 한 명인 펜 매튜스는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림을 향한 열정을 기술로 그리고 마침내는 직업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여행 가이드 안젤로 아모리코는 조국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욕구에서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았고 그것이 결국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놀라운 성공담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쓰인 시간은 기술로 축적되고 기술이 나아지면 결과 역시 나아진다. 더 나은 결과는 보통 더 많은 즐거움을 불러오고 그러면 다 서 많은 열정과 시간이 투자된다. 탁월한 성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길버트 투아보네가 가진 하나의 열정은 달리기였다. 길버트는 부룬디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는 공화국 편집자의 송가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룬디 전국 육상대회에서 400m와 800m 부문의 우승자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열정은 그의 목숨까지 구해주었다. 1993년 10월 21일 후투 족이 길버트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침입해 투시 족 학생들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후투족과 투치족은 르완다와 부룬디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종족의 하나로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여러 차례 대규모 유혈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편집자. 그 자리에서 살해되지 않은 학생들은 근처 다른 건물로 끌려가 잔인하게 폭행당한 뒤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 9시간 동안이나 불타는 시체들 사이에 묻혀있던 투아보네는 빠른 달리기 실력으로 그곳을 가까스로 탈출하여 병원에 숨을 수 있었다. 그는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다. 투아보네는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주했고 계속 육상 경기에 참가하며 기술을 갈고 닦았다. 에빌린 크리스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는 미국 장거리 육상 선수가 되었고 전미육상 대회에서 통산 6번이나 메달을 땄다. 졸업하고 오스틴으로 이사한 뒤에는 그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육상 코치가 되었다. 이후 그는 부룬디의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펼치는 가젤 재단, 게이주 파운데이션을 공동으로 창립했다.
이 재단에서 개최하는 모금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오스틴 시내에서 진행되는 달리기 행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물을 찾아 달려라, Run for the Water이다. 어떤가? 달리기라는 주제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운동선수의 생존자, 대학 선수에서 코치로, 다시 자선단체로 달리기를 향한 길버트 투아보네의 열정은 기술이 되었고 이것은 다시 직업이 되었으며 이는 또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베풀매 기회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자원을 전달하게 되었다. 오스틴의 레이디 버드 호수 주변을 따라 달리는 다른 주자들에게 그가 보내는 미소는 하나의 열정이 어떻게 하나의 기술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합쳐져 놀라운 삶의 불꽃을 지피는지 잘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단 하나의 정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나타났고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단 하나를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일이다.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 단 하나의 원칙을 통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면 나는 빌 게이츠를 택하겠다. 고등학교 다닐 당시 그의 한 가지 열정은 바로 컴퓨터였고 이것은 다시 하나의 기술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어졌다. 고등학교에서 그는 한 사람, 폴 앨런을 만났고 그는 빌 게이츠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할 때 파트너와 되어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단 한 사람, 에드 로버츠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에드 로버츠는 하나의 컴퓨터, 즉 알테어 8800에 필요한 컴퓨터 코드를 쓸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둘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기회는 딱 하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단 하나의 일을 통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 그것은 바로 알테어 8800에 필요한 베이식,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 옹기니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빌 게이츠는 15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뒤를 이을 CEO로 대학교에서 만났던 단 한 사람인 스티브 발머를 선택했다.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0번째로 채용된 직원이자 그가 고용한 최초의 관리자였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빌과 그의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쓰기로 했다. 모든 생명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으로 그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재단을 설립했다. 바로 건강과 교육처럼 정말로 풀기 힘든 문제들, 리얼리 터프 프로블럼스를 위해 노력하는 재단이었다. 이 재단의 후원금 중 대부분은 단 하나의 프로젝트, 바로 빌과 멜린다의 글로벌 헬스 프로그램에 투자되었다. 이 야심찬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가난한 국가의 생명들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 가장 심각한 치사율을 보이는 전염병을 근절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백신 개발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는 백신입니다. 매우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돈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이어진 질문의 길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빌과 멜린다 게이츠는 단 하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산증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회는 사방에 넘쳐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인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그만큼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풍요에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고 그에 파묻혀 살고 있다. 이에 어찌할 바 모르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면서 너무 적게 성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더 적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통하는 길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르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 살면 된다. 한 장에서 언급한 컬리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성공의 핵심에는 단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위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다. 물론 설명하기는 쉽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면 단 하나의 정신이 진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솔직하고도 진심 어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만든 헛된 믿음과 잘못된 정보들, 즉 성공에 대한 거짓. 그러면 단 하나의 정신이 진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솔직하고도 진심 어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만든 헛된 믿음과 잘못된 정보들, 즉 성공에 대한 거짓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고 나면 열린 마음과 신념의 자세로 단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마크 트웨인, 미국의 문인, 제1부, 거짓말, 의심해 봐야 할 성공에 관한 6가지 믿음, 트루시니스, 트루시니스의 문제점. 2003년 메리엄 웹스터, 메리엄 웹스터. 1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미국 영어를 위한 최초의 사전으로 현재 미국 사전의 대명사이자 표준이 되는 사전. 편집자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의 검색 결과를 분석했다.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어떤 단어를 주로 검색하는지 알아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가 곧 해당 시대의 정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곧 첫 회의 단어가 뽑혔다. 이라크 침공 사태가 터진 후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의 디모크레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듬해에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을 설명하는 신조어인 블록가 1위로 뽑혔다. 수많은 정치 스캔들이 일어났던 2005년에는 청렴결백 인텍너티 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고 나서 메리엄 웹스터는 2006년에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했다.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후보 단어를 추천하게 한 후 올해의 단어를 투표하게 한 것이다. 정량적 문제에 정성적 피드백을 더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도 좋고 그저 좋은 마케팅이라고 해도 좋다. 어쨌거나 다른 후보 단어들보다 5배나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단어는 바로 사실 기반 없이 느낌을 믿는 진실을 뜻하는 신조어 트루시니스, 트루시니스였다. 이는 코미디언 스티브 콜버트가 자신의 코미드 쇼 더 콜버트 리포트의 첫 방송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24시간 뉴스,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는 라디오 토크쇼. 객관적인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 블로그에 둘러싸인 정보의 시대에 이 트루시니스라는 단어는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의도적인 거짓도 어느 정도 진실스럽게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현상을 뜻한다.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전혀 옳지 않다고 판명됐을 때에도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단 하나의 정신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동시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것들은 자주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끌며 성공을 방해한다. 허상을 좇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운에만 기대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해법은 언제나 눈에 훤히 보이는 곳에 있지만 불행히도 너무나 많은 수의 거짓에 결국 헛소리에 불과한 상식의 홍수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혹시 상사한테 끄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바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어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죽는다.
이건 거짓말이다. 아주 진실스러운 거짓말이지만 거짓임에는 변함이 없다. 누군가에게서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근거도 출처도 없는 미심쩍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탐험가 코르테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뒤 배를 불태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병사들의 투지를 북돋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기수에 돈을 걸어라. 라는 말은 기업의 경영진을 믿으라는 슬로건처럼 예전부터 쓰였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돈을 걸었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체 이런 말이 어떻게 격언이 되었을까? 헛된 믿음과 거짓도 오랫동안 자주 쓰이다 보면 결국 친숙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진실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 성공 전략을 짤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는 바로 개구리, 생선, 탐험가, 기수 이야기처럼 성공해도 나름의 거짓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할 일이 너무 많아 큰일이야.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더 빨리 끝내겠어. 더 계획적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부족한 걸까?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해. 단계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이것이 곧 단 하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6가지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1.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2.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3.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4.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5.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6.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잘못된 통념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원칙으로 자리 잡기 일수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로 높이려면 이런 거짓말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